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 김영관은 함께하는 뉴스라이브. 오늘 7월 11일 오후 4시를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순천자 지흥, 역천자 지망을 주제로 박원순 시장 자살 사건을 살펴보고 민주당발 미투 열차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가라는 점을 되짚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월 10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사망한 날짜는 9일이고요. 성추행으로 고소된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소인 A씨가 9일 새벽까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비서로 일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 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 시장의 9일과 10일 행적을 시간별로 살펴보겠는데요. 9일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 종로구 가해동 소재 시장 삼청동 공관에서 나와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과 검은 배낭을 착용한 채 외출한 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4분 종로구 가해동 소재 시장 삼청동 공관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 뒤 불과 6분 후인 10시 48분에서 49분경 주민센터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고 10시 53분 성균관대학교 후문 와룡공원 성곽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후 12시에서 1시경입니다. 박원순은 딸과 통화를 했고요. 오후 1시경 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밝혀졌습니다. 오후 3시 39분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 근처에서 핸드폰을 사용 후 신호가 끊겨졌고요. 오후 5시 17분 딸이 119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일 오전 0시 1분 서울 북악산 숙정문 부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고요. 오전 3시 30분 종로구 영건동 서울대학병원에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날은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요. 정세균 총리와 오전에는 다른 일정들은 취소를 하고 정세균 총리와 오찬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서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오찬에 대한 변경 내지는 오찬에 못 간다, 몸이 아파서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사망하기 전 통화를 했다, 이런 겁니다. 사망하기 전에 딸과 통화를 했고 그 뒤에 비서관과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와는 언제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통화를 했으니까 오찬 약속 전에 오찬 약속이 어렵다는 내용을 직접 정세균 총리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찬 약속은 지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신병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사이에 특히나 주민센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 10시 48분에서 49분 약 1분간 정도입니다. 포착이 됐다. 그리고는 성균관대학교 후문 와룡공원 성곽길을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 공간에서 유서는 발견이 됐습니다. 공간에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서에는요. 그 유서에 시간과 날짜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흘려 쓴 그 글씨체인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유서를 살펴보면요.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아니 그러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것은 아마 그 시민 자신을 공직자로서의 서울시장이니까 그 시장으로서 이런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사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그 특별히 이제 자기와 같이 해왔던 삶에서 궤적을 같이 해왔던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는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 이거는 뭐 일종의 소외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최소한 성추행 피해자인 A씨에 대한 그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이런 말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살을 선택하기까지도 그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사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부인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서에는 정확하게 내가 왜 자살을 하는지에 대한 자살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유서를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8일날 경찰의 그 변호인과 A씨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장이 접수한 당일부터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그 다음에 신체 접촉 외에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인 뭐 사진을 보내거나 그 다음에 그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폰색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고소인 측이 그 일부 고소장의 일부 내용들이 공개되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진위 여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위 여부는 정확하지 않아서 저는 그 고소장의 내용들이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망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 내용들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단지 언론 보도상에 나타난 내용들 정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에서 뭐 예쁘다 뭐 아니면 뭐 좋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러니까
그 남녀 간의 은밀한 대화겠죠. 은밀한 대화의 내용. 그 선거와 관련된 대화의 내용들이 박 시장이 저녁이면 주기적으로 그렇게 이 A씨에게 그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전화도 하고, 그래서 A씨는 그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시장은 9일날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겠죠.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소하겠다라는 사실에 대한 분위기 파악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이 언론에 접수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찰에 접수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언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아마 짐작을 하거나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당한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경찰 내에 아는 뭐 사람들이나 정보망들이 있을 테니까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았을 테고요. 10일 새벽까지 내내 고민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간에서 나가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죠. 유서를 써놓고 나가서 오전 내에 몇 가지 전화 통화를 하고 딸에게도 전화를 했고, 왜 부인에게는 전화를 안 했을까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조금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보통 부인과 자식들,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인에게 전화를 안 했다. 뭐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다. 강난이와 부인인 강난이 씨와 별거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그 다음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성추행을 자기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그 A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과 부인인 강난이 여사의 그 부부관계에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 흠결이 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직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이 말도 아마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자살을 결심하고 그동안의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고통받게 주지 못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충남지사였던 안희정이 미투 사건, 자기의 보좌관이죠. 비서관이겠죠. 여성 비서관인 김모 씨를 성추행, 성폭행했던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살고 있어요. 징역 3년이라는. 그 이후에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거돈, 이 부산시장 역시 지방선거가 끝난 후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 자진사퇴의 원인은 그 통역을 담당했던 본인의 비서, 여비서죠. 그 성추행과 관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은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데서 그 피해자와 그 오거돈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입니다. 그 부산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거 때문에 이것을 이 뒤로 미룬 거 아니, 원래 숨긴 거 아니냐,
이래서 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경찰 조사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청을 다시 한 번 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들도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다.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그것도 대한민국의 1번, 2번, 그 다음에 충청남도라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는 곳에 광역자치단체장 3명, 모두 다 민주당입니다. 이 3명이 다 성추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 5일장으로 치른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요, 서울시장이 아니라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면 됩니다. 시민요? 지금 코로나 사태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 집회도 못하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이에요.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서라도, 박원순 시장의 평소에 그런 그 의지를 받들어서라도, 아니 시민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많이 몰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의 예배조차도 못 보게 막잖아요. 교회의 예배조차도 못 보게 막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그걸 서울시장으로 치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시민을 위해서라고. 아니 도대체 시민은,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직원이야 뭐 서울시 직원이겠죠. 그것도 다는 아니겠습니다. 일부겠죠. 그 다음에 시민도 박원순을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민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이미 청와대 청원이 그 10일 어제 오후 한 5시경 기준으로 해서 7만이 넘어섰어요. 하루 만에입니다. 하루 만에. 예? 곧 아마 지금쯤이면 뭐 청원의 그 숫자인 20만을 돌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 안 해봤으니까. 어쨌든 7만이라는 숫자가 단 몇 시간 만에 돌파를 했을 정도로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걸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무슨 시민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희정 지사의 그 모친상인가요? 부친상인가요? 상에 대통령이 화환을 보낸 것들,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서울시장도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터넷이 뜨거웠는데요. 그 불과 며칠 뒤에 그때도 나온 것이 뭐였냐면 성폭력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김모 씨를 2번 아니 정치 유명 심지어 대통령까지, 국무총리까지 그 상가를 조문했으니까, 아니 성폭력 범죄자의 상가를 간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아니 이 성추행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그 다음에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이 사람의 장례를 서울시장으로 치른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국민이,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어렵게 힘들게 2년여 동안을 참아오다가 지난 9일날, 8일날 저녁이죠. 8일날 저녁에 경찰에 공소장을 접수한 이 성추행 피해자인 A씨를 또 죽이는 일입니다, 이게. 아니, 성추행으로 자살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치르다니. 모든 성추행을 당한 사람, 그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무슨 혐의로 뭘 하든 권력의 비호를, 죽어서도 권력의 비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권력에 의한 성추행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피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 지금 여기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이미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이 됐습니다. 공소권 없음이 됐는데요. 그 공소권 없음이 법적 정의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정의를 달성했느냐, 진실이냐 아니냐, 정의를 달성했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이런 사건들,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들이 있고 나면 모든 사건들이 덮어져 버립니다. 덮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 뭐 묻혀져 버립니다.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묻혀져 버리는데요. 왜 그것이 실체적 정의를 반영한 것이냐 하는 것들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됩니까?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평생을 그 힘든 짐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이게 정의일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일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장자연이 죽었죠. 자살했으니까요. 이 폭행 성추행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망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밝히도록 지시를 해야 돼요. 공소시효, 공소권 이런 거와 상관없이. 검찰에게 지시를 해보세요. 경찰이 말을 잘 들으면 경찰에게 지시를 하면 되나? 뭐 무소불위의 자인데 뭐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지. 물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은 어떻게 있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민선 2기와 3기의 부산광역시장을 했던 한나라당 안상영 씨 얘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2003년 10월 진흥기업 박모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는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2003년 10월이니까요. 그리고 2004년 2월 4일 부산구치소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03년 12월경에 작성한 안상명의 옥중일기를 보면 아버지는 당당하게 살았는데 많은 일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아버지다 라는 대목도 있고요. 부인에게는 나의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더한 불명예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못다한 것을 다 합시다. 그러니까 2월에 자살하기 전 옥중일기를 꾸준히 써왔어요. 이 안상영이.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망 직전에 작성한 유서는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조차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상영과 관련한 유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옥중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공개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서가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때문에 안상영 시장이 자살한 이유를 두고 노무현이 열린우리당 입당을 강요했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준원 파주시장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역시 한나라당입니다.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검찰 내사를 받아오던 중에 2004년 6월 4일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서나 뭐 자살한 이유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대학 설립과 관련된 검찰 내사를 받았다 이런 정도 내용만 나와 있고, 그 내사를 받던 중에 2004년 6월 4일 한강에 투신했다 이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상영 시장이 2월 달에 자살하게 될 때에는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그 민정수석이 서울로 불러 조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검찰의 가혹 수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준원 씨는 뭐 그와 관련한 검찰을 내사를 받던 중인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모양입니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내사도 아닙니다. 그냥 고소장이 접수되고 뭐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입니다.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새정치국민회의로 처음 정계 입문을 해서 50청문회로 스타덤에 올랐던 분입니다. 통합민주당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고요. 대선 후보 당시 정몽진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선된 후에는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회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 이런 것들로 탄핵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 이 반란표가 있었습니다. 퇴임 후 가족과 측근들의 뇌물 수사 혐의, 박연차 사건, 강금원 사건 등 이런 사건들에 연루가 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5월 23일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투신 자살을 하면서 컴퓨터에 남겨진 유서가 있습니다. 보통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자필 유서, 그것도 그 작은 메모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짧게 쓴 자필 유서가 있었는데요. 이 컴퓨터로 유서를 남긴 유일한 첫 번째 자살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유서를 컴퓨터로 쓸까요? 네. 그래서 그 유서의 진위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투신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때는 그 본인이 억울하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의 비리를 몰랐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심정적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게 투신 자살인지 아니면 그 자살을 위장한 타살이라는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아직도 논란들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그 김종률 열린우리당 민주당의 17대 18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인데, 김종률 의원이 2013년 8월 12일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바이오 벤처 기업인 RNL 바이오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검찰의 그 혐의를 받고 있던 중 2013년 8월 10일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성완종 자민련 국회의원, 경남기업 대표였죠. 그 성완종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관련 수사를 받던 중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된 2015년 4월 9일 오전 유서를 쓰고 서울 청담동 자택을 나온 직후 오전 6시부터 50분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 끝에 북한산 형제봉 근처 300m 지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성완종 의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성완종 의원의 경향신문과 그 인터뷰한 내용들로 인해서 그 박근혜와 관련된 친박 의원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홍준표 의원이 그 대법원에서 결국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역시도 성완종 전 의원 역시도 비리 의혹과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메모지가 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곤 했습니다. 자, 그 뒤에 성완종 전 의원 뒤에 노회찬 의원이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운동의 1세대인 그리고 17대 국회에 입성을 하면서 제도권 정치인으로 거듭난 노회찬 의원.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삼성 엑스파일 입수 후에 그 엑스파일에 그 삼성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통해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돈을 준 사건, 그러니까 사실이 녹취록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이 노회찬 의원이. 그 다음에 이 X파일에는 삼성이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넸으며 또 검찰 간부에게 명절 때마다 1천만에서 500만원, 물론 그 검찰의 그 수준에 따라서 1천만에서 500만원의 떡값을 부리고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거를 공개했던 그 노회찬 의원이 고발을 당했는데요.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과 자격정지 1년의 형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19대 국회의원이 됐던 노회찬 의원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20대 총선에서 창원 정산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그 드루킹, 김경수 경남도지사죠.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이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중 2018년 7월 23일 노 의원은 동생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그 비상계단 창문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다는 투신 자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노회찬의 유서도요, 그 컴퓨터에 기록된 겁니다. 글로선 친필 유서가 아니에요. 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도 약속한 바가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았다. 누구를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준 많은 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정의당에게 보낸 유서입니다. 물론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남긴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유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다
그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무엇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다 유서에 남겼습니다. 유서에 남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밝혀진 드루킹 사건이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드루킹은 그 돈을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서에 나온 내용은 뭘까요?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유서에 남겨놨습니다. 이 유서의 진위 여부가 그래서 논란에 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정치인 자살 사건은 노회찬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다. 뭐 이런 것들,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다. 성추행 의혹 사건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 현재는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자살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았느냐.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나 정두원 전 의원의 자살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 두 사건은 다들 개인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압박 또는 그 낙선으로 인한 그런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들이 사망의 원인,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정치인의 자살 사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정도는 제가 잘 알죠. 예. 그렇지만 뭐 그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런 정치인들의 자살 사건은 대부분 검찰 수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자살로 이 공소권 없음으로 모든 사건이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이 정당한 것이냐? 이게 법적으로는 뭐 당연히 정당합니다. 그 뭐냐면 그 대상자 피의자가 자살을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뭐 해봐야 뭐 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을 지시했던 그 지점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시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왜 죽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차기 대선 후보로는 안 돼 뭐 그래서 그랬나요? 아니면 본인의 아들인 박주신의 병역 비리 의혹 그 아직도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그 출석 요구를 아들의 출석 요구를 수십 차례 법원이 얘기도 하고 했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번에는 아버지 상이니까 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법원에 출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아니 가족 당당하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자기의 대선 가구에 엄청난 짐이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런데 뭐 그런 것 때문이었으면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서울시장 직무를 수행했겠습니까? 오비락인가요? 예? 경찰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그 다음 날이죠 사실은. 예. 그 다음 10일 새벽 0시 몇 분에 그 사체가 발견됐으니까 사망 시간은 그 전으로 추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일날 8일 저녁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9일날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인이 그거 말고 뭐 있겠어요. 어쨌든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천자지흥 역천자지망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의 순리를 어기는 자는 망한다. 여기서 하늘이란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보면 국민을 얘기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자 흥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는 망한다.
성추행 사건. 이거는 민의에 반하는 사건이죠. 이 순천자지응 역천자지망이라는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잘 읽으셔야 됩니다. 순천자지흥, 역천자지망으로 읽으셔야지 순천 띄우고 자지흥, 역천 띄우고 자지망 이렇게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비슷하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도 순천자지흥, 역천자지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유머 또는 뭐 이런 위트가 섞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 해석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충남, 부산, 서울지구 최종 목적지는 인왕산이냐? 인왕산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가 최종 목적지일까요? 미투 열차에?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사실상 지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에서 그 공소장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옵티머스 사건, 이혁진, 문재인 대통령과 팔짱을 꼈다. 조국과 팔짱을 꼈다. 뭐 이혁진이 강남의 공천을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지난 박근혜와 치러진 대선 금융특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혁진, 옵티머스 펀드, 사모펀드 사기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에 따라 나갔다가 그 다음에 안 들어왔어요. 국내. 그 가세연이 며칠 전에 아마 그 강용석 그 변호사가 가세연에서 저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병이어라는 뭐 김치 매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뭐 하여튼 AV 자산운용 뭐 그것을 미국에서 그대로 그런 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렉스리인가요? 미국명이 알렉스리로 바꿨더만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무슨 뭐 보드 멤버더라고요. 예. 그게 2018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버젓이 해외 도피할 때 10몇 억인가를 가지고 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해외 도피를 할 때 그 경제인들 대통령이 순방을 할 때 경제인들이 따라가는데요. 그 뭐 본인은 자비를 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도 갈 때 다 돈을 내요. 예? 1호기 대통령 전용기를 기자들이 같이 탑승을 하는데요. 그때도 다 비행기 값 다 호텔비 다 냅니다. 기자들. 단 거기서 먹는 밥값 정도는 청와대가 부담을 해요. 다 돈 내고 가요. 경제인들도 다 돈 내지 돈 안 내겠어요? 다 돈 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비로 갔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전용기를 탔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일반 비행기로 그냥 순방에 같이 갔는지는 불명확합니다만 거의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을 나갈 때는 기자들과 그 다음에 그 경제 주요 인사들은 같은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면 문제가 되느냐? 대통령 전용기는요, 김포공항이나 뭐 인천공항이 아닙니다. 성남공항에서 출발합니다.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안은 강해도 뭐 통관이나 물품 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월할 수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의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그 100만 달러. 그때 미국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 그 100만 달러를 현금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듯이 대통령 전용기는 그렇게 돈을 가져나갈 수 있는, 아주 쉽게 가져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해요. 그때 왜 왜 이혁진을, 임종석이가 둘이 뭐 친한 사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여성 관계들이 복잡합니다. 예. 그런 여성 관계가 복잡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도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러니 최종 목적지는 인왕산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